점유의 개요. 자, 1번하고 2번 묶어보세요. 1번, 2번. 자, 점심도 잘 되셨는데 답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갑이 자기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서 건물에 세입자를 들였습니다. 자, 앞으로 보세요. 자, 건물의 점유자는 누구일까요? 건물의 점유자는 누구일까요? 두 사람 다죠?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그죠? 그럼 부지의 점유자는 누굴까요? 갑. 그 부지의 점유자는 세입자는 안 됩니다. 소유자만 된다. 뭐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에 건물의 소유자. 결론은 건물의 소유자가 부지에 대한 점유자로 볼 수 있다. 이번에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건물 점유자, 임차인, 유치권자 이런 사람은 부지의 점유자로 볼 수 없다. 소극. 자, 띄워넣겨 보실까요? 동그라미 이번에 유치권자나 임차인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부지 점유자라고 볼 수 없다. 자, 3번에 보시면 점유 보조자가 소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느냐. 자, 소유물 반환 청구는 물권적 청구입니다. 자, 물권적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냐? 현재 물건을 점유하는 자다. 점유하는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가 들어가요. 그런데 점유 보조자는 제외.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인간 추계에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점유 보조자가 나오면 이 사람은 청구할 수도 없고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도 없다. 점유 보조자. 자, 4번에 간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 상관없이 소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자, 자주와 타주. 판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 자주, 없으면 타주. 그러면 소유의 의사가 있냐는 점유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점유 개시 당시. 그거만 잘 기억하시고. 이번에 보시면 1번 보세요. 자,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된 후 매수 제의를 했다. 자, 우리가 취득시효 배울 때 완성자의 점유는 자주로 추정된다. 들어보셨죠? 자, 자주로 추정되는데 완성자가 차라리 사겠다고 매수 제의했다. 매수 제의를 해도 타주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주다. 얼굴이 좀 뽁닥하게 보인다. 자, 이번에 소유권 유보부 매매, 할부 매매입니다. 할부. 자, 그러면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을 유보한 채 점유만 매수인에게 넘겼습니다. 그럼 매수인의 점유는 원칙은 타주입니다. 맞죠? 소유권이 없이 점유함으로 타주. 그러나 대금을 완납하면은 매수인이 소유자로 바뀝니다. 그때는 자주로 바뀐다. 완납 시까지는 타주, 완납 후부터는 자주. 자, 명의수탁자는 소유자일까요? 사용자일까요? 사용자. 소유자이면은 자주, 사용자이면은 타주. 이렇게 됩니다. 자, 4번은 뭐를 물었냐? 자주와 타주하고 등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주로 추정되고 있다가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임이 밝혀지더라도 여전히 자주다. 이겠죠는 합의체 판결. 자, 5번에는 분묘기지권자. 분묘기지권은 사용권이다, 소유권이다. 사용권. 그래서 사용자가 점유하기 때문에 타주. 자, 공유자 한 사람이 토지 전부를 점유했을 때 자주냐? 자기 지분 관련해서는 자주, 타인의 지분에 관련해서는 타주. 이렇게 됩니다. 다른 공유자의 지분의 범위 안에서는 타주. 자, 3번에 자주가 깨어지는 경우, 그 말은 타주다. 그 말이죠. 자, 1번은 그냥 제목 보고 외워야 됩니다. 악의의 무단 점유는 무조건 타주입니다. 무조건 타주. 자, 매수인의 점유를 한번 볼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지금 매매를 했습니다. 을이 샀습니다. 자,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가 맞죠? 그죠? 자주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주. 그럼 매도인의 점유는 뭘까요? 처음에는 자주였습니다. 맞죠? 자기 소유물을 점유했기 때문에 자주라. 그런데 을에게 매매를 했어. 그럼 매매를 하면은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을 전제로 점유했죠? 그때는 타주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자, 매도인의 점유는 매도 전에는 자주, 매도 후에는 타주로 전환. 이렇게. 자,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입니다. 자, 그런데 요 매매가 무효가 됐단 말이야. 무효. 자, 무효가 됐을 때 어떨까? 요거는 나눠야 됩니다. 무효임을 알았다. 그러면 타주로 바뀝니다. 여전히 무효임을 몰랐다. 그러면 자주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심해야 됩니다.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어. 처분권이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매수해서 점유했다. 그래도 타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매수인의 점유가 타주로 되는 것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조심하세요. 무효임을 알고 점유했다. 타주.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음을 알고 매수해서 점유했다. 타주. 딱 두 개밖에 없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만약에 요 매매를 취소를 했거나 해제를 하잖아요. 그죠? 자, 해제를 하면 무효하고 다릅니다. 무효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취소와 해제는 무조건 알아요. 그래서 타주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도 취소 해제 전에는 뭐 자주, 취소 해제 후에는 타주로 전환. 이렇게 두 가지. 그 전환되는 거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매도인의 점에서 매도 전에는 자주, 매도 후에는 타주로 전환. 매수인의 점에는 자주, 취소 해제 전에는 자주, 취소 해제 후에는 타주로 전환. 무효일 때는 알고 했다면 타주, 모르고 했다면 자주. 이렇게. 요거를 좀 정확하게 하십시오. 요게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3번에 2번 처분권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취득, 무효임을 알면서 취득, 그때는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 타주 맞네요. 자, 4번에는 타주에서 자주로 바뀝니다. 이거는 간단해요. 두 가지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빌렸습니다. 빌렸어. 자, 빌린 사람의 점유는 타주가 맞죠? 그죠? 타주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을이라는 사람이 빌렸는데 사버렸습니다. 사버렸다고. 사는 순간 타주에서 뭐로 바뀐다고? 자주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 다음 임차인으로서 점유하고 있다가 갑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부터는 내알란다. 이걸 횡령이라고 합니다. 횡령이 되어도 자주로 바뀝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타주에서 자주로 바뀌는 것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임차인이 매수했다. 임차인이 횡령했다. 그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4번에 1, 2번에 있습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고. 거꾸로 자주에서 타주로. 자주에서 타주. 자, 자주에서 타주 미리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주에서 타주. 다부사고, 다부사고. 자, 매도 전의 자주에서 매도 후의 타주로 전환. 하나 했죠? 그 다음, 취소 해제 전의 자주에서 취소 해제 후의 타주로 전환. 됐습니까? 자, 우선 두 개를 기억하십시오. 자,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 자, 1번. 매도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그럼 이거는 매도 전입니까? 매도 후입니까? 매도 후죠. 그러니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 그 다음 3번. 해제되기 전에는 자주죠. 그런데 해제 후에 매수인의 점유는 타주로 전환. 취소도 마찬가지. 그럼 아는 게 이제는 2번입니다. 2번. 2번도 똑같아요. 자, 2번에서 요 갑하고 똑같습니다. 2번.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갑의 토지가 있습니다. 갑의 토지가 있어요. 근데 요 토지가 갑 다시한테 낙찰이 돼버렸어. 낙찰.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낙찰이라 하면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매각, 허가 결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경락, 허가 결정. 경매도 매매하고 똑같습니다. 법원이 주관할 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매도인 역할을 하고 요거는 매수인 역할을 한다고. 아시겠죠? 그러면 요 매각, 허가 결정 전에 갑. 뭡니까? 자주. 매각, 허가 결정 후 갑. 뭐로 전환? 타주로 전환. 매도인 갑하고 똑같다고. 자, 매도 전에는 자주, 매도 후에는 타주. 결정 전에는 자주, 결정 후에는 타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은 경락, 허가, 결정 후 종전의 소유자죠. 종전의 소유자가 갑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결정된 후 종전의 갑의 점유는 뭐? 타주.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자, 결정 전에는 자주, 결정 후에는 타주. 이렇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타에서는 6번이 제일 중요하죠. 자, 오늘로서 제발하고 좀 끝장을 보자. 끝장을 보자. 자, 갑이라는 사람이 땅 주인입니다. 을이 지금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점유. 자, 점유는 아무 소리 없으면 선의로, 자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근데 두 사람 사이에 소송이 붙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첫째, 갑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제기. 3월 1일 날. 근데 을이 소송에서 졌습니다. 요거를 뭐라 할까요? 패소. 8월 1일 날. 자,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이게 이제 그림에서는 쉬운데 실제 지문에 내면은 여러분이 굉장히 헷갈려요. 뭐 내가 한두 번 출제해 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그림에서는 복잡해 보여. 그림이 아니고 실제 지문에서. 근데 그림을 보면 단순해. 자, 한번 볼까요? 자, 을은 소송을 제기했습니까? 당했습니까? 당했죠. 그럼 뭘 합니까? 피고라고 하지요. 그래서 피고로서 져버리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뭐로 바뀐다? 악의로. 뭐로 바뀐다? 타주로. 자, 악의로 바뀌는 시점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소제기시. 타주로 바뀌는 시점은 법에 없어. 패소 확정시.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을이 이제 소송을 지가 제기했어. 지가 제기했다고. 그러면 제기했으니까 피고입니까? 이제 원고입니까? 원고입니다. 자, 원고로서 패소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요게 달라.
타주로 바뀌지 않고 여전히 자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되겠습니까? 여기 문장을 딱 읽어봤을 때 뭐를 찾아내야 됩니까? 점유자가 주인공이죠? 자, 점유자가 소송을 당했냐, 소송했냐, 그걸 보라고. 소송을 당해서 졌다. 싹 바뀌어. 소송을 제기해서 졌어. 그러면 여기는 그대로. 여기는 악의로 바뀌지만 여기는 안 바뀝니다. 자주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아시겠죠? 이걸 훈련을 확실히 하라고. 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자, 점유자의 회복자의 관계도 거의 99% 나옵니다. 자, 갑이 주인이에요. 주인. 을이 임차인입니다. 하여튼 처음에 그림을 잘 봐야 돼. 그림.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을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은 점유를 현재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임대차가 무효가 됐거나 취소가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럼 무효나 취소가 되면 을은 임차인입니까? 아니죠. 이제는 무단 점유자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그럼 무단 점유자는 갑에게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갑은 돌려받는 사람 뭐랍니까? 회복자. 을은 무단 점유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매우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만약에 이 계약이 해제가 됐잖아요. 그죠? 해제. 자, 해제가 됐을 때는 회복자와 무단 점유자의 관계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뭐로 처리한다? 원상회복이라는 특별 규정으로 처리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그럼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자, 저 집에서 과실이 생겼습니다. 사용료가 생겼단 말이야. 그럼 이 과실을 을이 먹을 수 있겠느냐? 아니면 반환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을이 선이면 먹을 수 있고 악이면 반환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문제는 선의가 무슨 뜻이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선의 같으면 모른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야. 선의가 무슨 말이냐? 잘 들어야 됩니다. 과실수취권이 우리 꼭 써놨습니다. 밑에 보네요. 그죠? 과실수취권. 자, 보세요. 과실수취권이 있는 권한이 있다고 잘못 믿었다. 이걸 선의랍니다. 자, 따라 한번 해보세요. 입나쁘다가 만호 밥도 묻는데. 자, 선의가 무슨 뜻이라고? 과실수취권이 있는 권한이 있다고 오신. 요게 선의야. 그럼 과실수취권이 있는 요게 핵심이야. 그럼 과실수취권이 없는 권한이 있다고 오신. 이거는 선의가 아니라고. 그러면 과실수취권이 있는 권한이 뭐냐? 사용권을 이야기합니다. 소유권, 임차권, 전세권. 그래서 소유권이 있다고 오신, 또 전세권, 임차권이 있다고 오신, 그게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실수취권이 없는 권은 대표적으로 유치권입니다. 그럼 유치권이 있다고 오신, 그건 선의가 아니라고. 아시겠죠? 자, 그게 1번에 있네요. 그죠?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한이 있다고 오신, 그리고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까지 있어야 된다. 그 정당한 근거는 플러스 무과실 이 말하고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선의 무과실이면 과실을 수취할 수 있고 악이면 수취할 수 없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여기 한번 보시고, 그러면 선의자로서 과실을 수취했죠? 자, 선의자로서 과실을 수취한 것이 부당이득이 될까요? 안 되지. 왜 부당이득이 되면 반환해야 되잖아요. 그럼 수취 하나마나 이리 되잖아요. 그래서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 것은 부당이득이다. 아니다. 그게 동그라미 4번 아닙니까? 부당이득은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자, 그러나 5번. 자, 선의자로서 과실을 수취하는 과정에서, 그죠? 고의 과실로 집을 훼손해 버렸어. 그러면 선의자라도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은 집니다. 그게 5번입니다. 불법 행위는 성립할 수 있다. 그럼 결론만 외우면 돼.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고 불법 행위는 성립할 수 있고. 자, 6번에 해제되는 경우에는 점유자, 회복자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무효 취소일 때만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보세요. 자, 점유하고 있는 집이 멸실 훼손이 됐을 때 책임을 지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책임을 지겠느냐? 또 책임을 진다면 범위가 어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경우의 수가 4가지 나오거든요. 1번, 그죠? 자주이면서 선의. 2번, 자주 악의. 3번, 타주 선의. 4번, 타주 악의. 경우의 수. 제일 착해 보이는 거 이거죠. 그래서 자주 선의일 때만 책임이 경감됩니다. 이때는 현존익만 배상하면 됩니다. 이때는 전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비용상환 청구. 세 번째, 무단 점유자가 집에 비용을 지출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3번이 하시라 그랬습니다. 비용상환 청구. 자, 첫째 주의할 점이 뭐냐? 비용상환 청구는 선악을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다.
만약에 시험에 악의의 점유자는 청구할 수 없다. 그럼 틀렸습니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 비용을 받을 때까지 집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자, 결련성이 있는 채권 중에서 1번이 요거야. 비용상환 청구, 공사대금 청구 들어보셨죠? 그죠? 유치권. 그 다음 세 번째. 비용은 두 종류가 있네요. 필요비하고 유익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필요비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통상의 필요비, 하나는 특수 필요비. 선생님, 특수 필요비 예를 들어 주세요. 땡! 필요 없어, 이런 거. 나누기만 할 줄 알면 됩니다. 자,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하고 통치입니다. 그래서 선의자로서 과실을 수취하면은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됐죠? 그럼 만약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 선의자로서 과실을 수취하면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 OX? X지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됐죠? 이렇게. 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또 뭐냐. 자, 비용상환 청구를 언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 3번 중에서도 중요합니다. 비용상환 청구. 왜 그러냐. 임차인의 비용 청구하고 무단점유자의 비용 청구 시기가 달라요. 자, 임차인은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종료시. 근데 무단점유자는 청구를 언제 하느냐. 이거는 필요비, 유익비 안 나눕니다. 목적물 반환 시 또는 반환 청구 시. 그때 행사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참.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자, 반환 청구를 받거나 반환한 때 비용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번은 볼 필요 없습니다. 자, 뒤로 넘겨보실까요? 3번. 비용 청구의 상대방이 누구냐. 이거는 또 더 중요해. 더 중요하다고, 요거. 비용 청구.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비용 지출은 5월 1일 날 했어. 비용 청구는 7월 1일 날 했어. 근데 그 사이에 주인이 갑다시로 6월 1일 날 바뀌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지출 당시에는 갑이 주인, 청구 당시에는 갑다시가 주인. 누구한테 청구할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우선은 잘 보세요. 이 사람을 현재 소유자 또는 양수인이라고 합니다. 양수인. 맞죠? 자, 그러면 아무 소리 없으면 무단점유자는 현재 소유자, 양수인, 현재 회복자 갑에게 비용을 청구합니다. 갑다시에게. 됐습니까? 자, 이 사람을 뭘 한다고? 양수인, 현재 소유자, 현재 회복자, 갑다시에게 비용을 청구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지문에 이렇게 떠버렸어. 지문에. 요 계약이 살아있다. 이렇게 돼버렸어. 또 이 말이나 을에게 적법한 권한이 있다. 이렇게 표현돼 버렸어. 자, 계약이 유효이거나 을에게 점유할 적법할 권한이 있다. 그러면 무단점유자가 아니고 임차인이 돼버려요. 아시겠죠? 그럼 임차인은 계약의 상대방 임대인에게 항상 비용을 청구해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무효 취소가 돼서 무단점유자는 갑다시에게, 유효가 되거나 적법한 권한이 있어서 임차인이 되면은 임대인 갑에게 이렇게 됩니다. 그걸 정확하게 기억해라. 그래서 기억은 권한이 없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죠? 무효가 됐거나 취소가 됐다 그 말이죠. 그때는 무단점유자이기 때문에, 그죠? 현재 회복자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점유의 권한을 가졌다. 그 말은 계약이 유효다 이 말이죠. 그때는 임차인이죠. 그때는 상대방, 임대차 계약의 상대방 누구? 갑이지 갑다시가 아니고 갑. 임대차 계약의 상대방 갑. 자, 갑에 대하여, 상대방 갑에 대하여, 임대인 갑에 대하여 청구해야 됩니다. 표현이 좀 어렵게 나올 수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자, 이게 계약이 살아있으면 갑에게 청구, 계약이 죽으면 갑다시에게 청구, 이렇잖아요. 근데 표현을 유효면 갑에게, 무효 취소면 갑다시에게.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데, 을에게 적법한 권한이 있으면 없으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아시겠죠? 그럼 적법한 권한이 있으면 유효거든요. 그러면 갑에게. 적법한 권한이 없으면 갑다시에게. 이렇게 된다고. 같은 말이라고. 자, 점유보호 청구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갑이 시계 주인입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훔쳤습니다. 침탈을 했네요. 이렇게. 근데 을은 병한테 다시 넘겼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점유권도 침해됐고 소유권도 침해됐단 말이야. 그러면 첫째는 점유권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뭐로도 할 수 있고, 소유권으로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근데 점유권으로 반환 청구할 때는 굉장히 특이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소유권으로 청구할 때는 요건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죠? 첫째는 뭘까요? 반드시 침탈이 있어야 합니다. 침탈. 자, 침탈은 3개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절도, 강도, 위법한 강제집행. 그러니 사기, 공갈, 횡령, 분실은 침탈이 아니다. 그 다음 2번이 더 중요해.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반환 청구를 못합니다. 세 번째, 1년 안에 소송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 1년을 출소기간이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기간. 자, 그러면 어른 침탈자가 되고 병은 승계인이 되겠죠. 자, 승계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죠? 포괄 승계인, 특별 승계인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포괄 승계인은 상속인, 특별 승계인은 매수인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포괄 승계인도 악의도 있고 선의도 있고 특별 승계인도 악의도 있고 선의도 있고 경우의 수를 나누면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승계인에게 점유권으로 반환 청구를 할 때는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만 반환 청구를 못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요 하나 설명하려고 네 가지로 분류했잖아요. 만약 이것이 상속인 같으면 선악을 불문하고 이 사람은 반환 청구를 당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매수인 같으면 뭐요? 악의 매수인은 반환 청구 당하고 선의의 매수인은 당하지 않고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요 한마디를 딱 보고 요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확실히 밥 먹으니까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그 총명한 눈빛이 다 어디 가고 뭐지 해물꼬리하니 해가지고 그죠? 지금 자세히 제가 시력이 별로 안 좋은데 눈을 보는 거는 시력이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개인의 눈빛을 눈 속에 들어가서 봐. 그럼 저 사람 껍데기는 똑같은데 이미 안에 그 눈동자 있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까만 것에서 하얀 것으로 자꾸 바뀌어 지금. 바뀐다고. 그럼 하얀 쪽으로 바뀐다는 말은 머리가 정지되거나 수면으로 들어가는 이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죽만 벌려있지 실제로 자는 사람은 천지입니다. 천지. 그래서 강의를 특강할 때는 특히 오후에 밥 먹고 1시간 이게 사각지대. 여기를 잘 넘기래 여기를 잘 넘기면 집에 갈 때 즐겁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이 만약에 상속인 같으면 무조건 청구당합니다. 맞죠? 매수인 같으면 악이면 청구당하고 선이면 청구 안 당하고 이래 된단 말이에요. 요거만 딱 정리하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자, 그래서 거기 판례 9번을 보시면 자, 1번에 침탈의 의미가 뭐냐? 위법한 강제집행. 그 침탈 맞죠? 그래서 적극. 2번 사기네요. 침탈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3번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직접 점유자 임의 양도. 이것도 지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침탈이 아닙니다. 그 다음 1년은 제척기간이면서 출소기간입니다. 맞죠? 1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주의토지 통행권을 보겠습니다. 주의토지 통행권 보겠습니다. 이건 그림 하나만 그리면 끝이야.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도로네요. 도로. 여기 땅 두 개가 있네요. 여기는 갑의 땅이고 을의 땅이고 참 가지가지 다 해라. 가지가지 다 해라. 뭐 그래도 합격만 해주면 된다. 뭐 우리는 합격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합격해주면은 뭐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이 말이야. 뭐 합격하는 사람은 제가 막 업어주고 싶다 이 말이야. 업어주고 싶다. 왜? 이 합격도 중요하지만 합격 과정을 잘 참아냈다 이 말이거든. 그럼 우리가 판검사가 대단한 게 뭐냐? 판검사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고 그 시험을 통과했다는 게 대단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1차도 시험 치고 2차도 치거든요. 2차는 4일 동안 칩니다. 주관식으로. 그럼 4일 동안의 평균 수면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의지가 강력합니다. 그 4일 동안에 계속 시험을 쓴단 말이에요. 10장 주고 10장을 다 기술을 해서 써내야 된다고 이렇게. 그거를 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한 사람입니다. 예.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합격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을 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이제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여기를 통행을 한다. 이걸 주의토지 통행권이라 합니다. 맞죠? 갑의 토지를 뭐라 할까요? 됐다. 또 시작이다. 지역권 아니다. 통행지. 을의 토지는 비통행지라 합니다. 이렇게. 비통행지. 자, 그러면 우선은 첫째는 뭐를 묻느냐? 어떤 경우에 통행권이 인정되느냐? 간단합니다. 기존의 통로가 없을 때 인정. 맞죠? 근데 기존의 통로가 있음에도 도로 기능이 충분하지 않을 때 인정. 맞죠? 근데 충분한데 더 편리할 목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보이세요? 자, 그게 이제 1번이 되겠습니다. 1,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통행권의 범위를 결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요게 넓이를 결정할 때는, 그죠? 현재 상황만 고려해야지, 장래 상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배추 농사 짓고 있단 말이야. 간단하게. 예. 그래서 배추 농사 짓고 있으면 이게 경운기만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20년 후에 물류센터를 하고 싶단 말이야. 그럼 20년 후에 할 것을 미리 대비해서 20m 달라. 이건 안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장래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고. 두 번째, 건축법상의 도로 규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을이 여기라다 건축을 하고 싶어요. 건축? 그럼 건축을 하려면 4m가 확보돼야 되거든. 그러면 을이 갑에게 4m 확보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거를 건축법상의 도로 규정이 적용 안 된다.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자, 그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은 좀 전에 했죠. 통행권의 범위를 결정할 때는 현재만 고려하지 장차 상황까지 미리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그게 6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은 무슨 말이냐? 언제 통행권이 소멸되느냐?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 대로가 하나 생겨버렸어요. 이거를 공로 개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을은 여기로 나가면 되잖아요. 그럼 통행권이 필요 없죠. 그때 소멸한다. 그것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거는 뭐를 물었냐? 자, 돈 주고 다니냐 공짜로 다니냐 했을 때 원칙은 돈 주고 다니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상이 원칙이다. 유상. 그럼 특별한 경우에는 공짜로 다닐 수 있죠. 요거 두 가지죠. 요거 기억나면은 전제다. 전제. 하나는 일부 양도가 일어났을 때, 하나는 공유물에서 분할이 됐을 때, 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원칙은 유상. 그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뭐를 물었느냐? 거기가 7번이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을이 통행권자입니다. 통행권자. 근데 통행권자는 을인데 여기 실제로 통행하는 사람은 을다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 표현을 을을 통행권자, 을다시를 사실상 통행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자, 갑은 통행권자 을하고 사실상 통행자 을다시 중에서 누구한테 보상을 청구하느냐? 누구한테 한다? 을이 돈 주고 다녀야 할 때 유상 통행권일 때 돈 줘야 되잖아요. 을이 주느냐 실제로 다니는 을다시가 주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을이 준다. 꼭 보니까 확신을 못 가지고 겐또 치는 것처럼 그리 들립니다. 자, 이 사람이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상 의무가 있습니다. 그 갑은 을에게 보상을 청구해야지 실제로 다니는 사람에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을이 보상하고 을다시한테 지가 받아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게 이제 그쪽에 보면은 7번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통행자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8번에 보시면 통행권 행사에 의해서 통행에 방해되는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냐?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을이 여기를 다니는데 갑이 여기 담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을이 다니려면 담장을 철거해야 되겠죠. 그럼 을은 당연히 통행권으로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적극 이렇게 됩니다. 자, 다른 거는 필요 없고 뒤로 넘겨보시고. 자, 9번은 통행권의 주체가 누구이냐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은 그죠? 토지 사용권이 있는 사람이 통행권을 가집니다. 그러면 사용권을 가지는 사람은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이런 사람은 통행권을 가진다고. 그런데 명의신탁자, 자, 신탁자하고 수탁자가 있을 때는 소유자는 신탁자, 사용자는 수탁자 이래 됩니다. 그럼 신탁자는 소유자이지만 사용권이 없어요. 그래서 신탁자는 통행권을 가질 수가 없다. 이게 판례입니다. 자, 그게 9번입니다. 명의신탁자에게는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 무상통행권 나왔네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무상통행권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보세요. 원래는 갑이 토지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를 가지고 있다가 반을 쪼개서 을에게 양도했어. 이걸 일부 양도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때는 을은 무상통행권을 가진다. 또 갑하고 을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다. 쪼갰다. 그걸 분할이라 합니다. 그때도 을은 무상통행권을 가진다. 근데 을이 무상통행권을 가지다가 자기 토지를 을다시에게 팔아먹었습니다. 그럼 을다시를 뭐라느냐? 피통행지의 특별승계인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 사람도 무상통행권을 가지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상통행권의 혜택은 일부 양도나 분할의 직접 당사자 을에 한해서 가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게 10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이 제일 자신 있는 취득시효 나왔습니다. 그걸 들으면 자, 갑이 땅 주인입니다. 자, 을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점유. 이 사람은 원소유자라고 합니다. 원소유자. 자, 그런데 을이 20년 이상을 점유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10년 차, 여기가 20년 차, 여기가 23년 차. 이렇게. 자, 이런 경우에 을이 남의 토지를 25년 점유했죠. 그러면 네 가지 요건을 갖추면 을이 소유권 취득한다. 이걸 점유 취득시효 이렇게 합니다. 자, 네 가지 요건은 여러분이 읽어 주셔야 됩니다. 응? 예의가 있다면 첫째는 자주, 평온, 공연, 20년 점유, 등기. 그죠? 등기. 그래서 등기를 하면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 자, 우선은 주인공이 을입니다. 항상 을을 중심으로 생각하시오. 자, 을은 처음에는 점유자였다가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요건을 다 갖추면 그죠? 지위가 상승합니다. 취득시효 완성자로 바뀝니다. 자, 최초에는 점유자, 여기까지 오면은 완성자, 등기하면 소유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등기했다. 절대 출제를 못합니다. 등기했다 이거는 지문에만 내지 문제 자체는 못 낸다고. 왜? 등기를 해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지문을 뭐를 낼 겁니까? 그래서 항상 출제할 때는 여기까지 냅니다. 완성자 이렇게. 그래서 을을 앞으로는 항상 완성자라고 불러란 말이야. 맞죠? 소유자는 아니고 취득시효를 완성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자,
이 사람은 완성자. 완성자와 소유자가 붙으면 항상 이 사람이 이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소유자는 완성자에게 아무런 청구를 못합니다. 오케이? 자, 거기 그럼 어디 있노? 어디 하나 있다. 자, 거기 18페이지 1번에 동그라미 4번. 체크했나요? 4번에 기억해 보세요. 소유자 갑은 완성자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고 철거 청구도 할 수 없고 대지 인도도 청구할 수 없다 돼 있죠. 그냥 그래 하지 말고 각종 청구를 할 수 없다. 한마디로 아무 청구도 안 돼요. 자, 그런데 반대로 여기 보세요. 을은 갑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이거를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 이렇게 부릅니다. 맞죠? 자, 완성자의 등기 청구는 채권적입니다.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은 원래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요. 그런데 여기는 안 걸려요. 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첫째. 그런데 만약에 점유를 상실했잖아요. 그죠? 을이 요 점유를 병한테 넘겨버렸단 말이야. 그럼 점유를 상실하면은 이제는 걸릴까 안 걸릴까? 걸립니다. 걸린다. 목에 가시가 걸린다가 아니다. 아까 매수인의 등기 청구하고 구분해야 된다. 매수인의 등기 청구는 상실해도 안 걸려. 완성자의 등기 청구는 상실하면 걸려. 그럼 만약 시험에 완성자의 등기 청구는 점유를 상실하면은 소멸한다. 그러면 X.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 1, 2번 묶으세요. 1, 2번. 자, 완성자의 등기 청구는 채권적 청구나 점유가 계속되는 한 수요로 소멸하지 않는다. 즉 걸리지 않는다. 자, 이번에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도 등기 청구는 바로 소멸입니까? 소멸시효에 걸립니까? 걸린다. 그래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상실한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아야 소멸시효가 완성해서 소멸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요 두 사람 사이 이제 기억했죠? 두 사람의. 자, 그 다음 여기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 앞으로 등기하기 전에 A한테 팔아먹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A를 뭐라고 부를까요? 완성자의 점유승계인 이렇게 됩니다. 그럼 등기는 지금 갑 앞으로 돼 있죠? 그러면 이 을하고 A가 매매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A는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그럼 A는 갑에게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거가 전혀 없잖아요. 하나 물어볼까? 자, A는 갑하고 거래했다 안 했다? 안 했다. A는 취득시효 완성자다 아니다? 아니다. 아무런 근거 없어요. 그래서 A는 갑에게 직접 청구를 할 수 없고 완성자 을을 대위해서 청구합니다. 대위해서 청구해서 을 앞으로 등기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A가 을한테 이전 등기 청구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완성자가 등기를 가져오는 방법은 을을 대위해서 가져온다. 이것도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23년 차에 이제 A는 생각하지 마시고 A는 없다 치고 병한테 팔아먹었습니다. 이래 돼버렸어. 이렇게.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사례 문제가 나오면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게 갑, 을, 병입니다. 알겠죠?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그럼 이 병을 뭐라 하느냐? 완성 후 등기 승계인. 해보세요. 자, 완성 후 등기 승계인으로서 소유자입니다. 현재. 자, 그러면 아까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갑한테는 을이 이긴다 그랬죠? 그래서 을은 갑한테는 등기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병한테도 이길까요? 안 됩니다. 여기는. 그래서 을을 중심으로 자꾸 생각해라고. 을은 갑한테는 무조건 이기고 병한테는 진다. 그래서 을은 병한테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고 을은 병한테 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러면 병이 소유자로 확정됩니다. 맞죠? 그러면 갑의 배신 때문에 병이 소유자로 됐고 을이 소유권을 못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손해를 받잖아. 그럼 을은 당연히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자,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갑에게 반드시 귀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귀책사유. 그럼 어느 경우에 귀책사유 있는지 그것도 딱 알아야 돼요. 자, 귀책사유 있는 사유는 뭐냐? 을이 취득시효를 주장했거나 등기 청구를 했음에도 그걸 알고 병한테 넘겼다. 그래야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오케이? 예,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럼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뭐냐 했을 때 하나는 불법행위, 하나는 뭐요? 채무불이행. 자, 채무불이행은 계약 위반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갑하고 을은 계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로는 절대 안 됩니다.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하느냐. 정신바짝 차리고. 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니까 을이 그래도 억울해. 아, 그래도 내가 토지를 찾아와야지. 이런 생각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을이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찾아오는 게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하나는 지독할 때. 이래 돼야 됩니다. 지독할 때. 또 하나는 운이 좋을 때. 운이 좋을 때. 하나는 운이 좋을 때. 하나는 지독할 때. 자, 운이 좋을 때 보세요. 자, 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을이 기다리고 있는데 병이 갑한테 다시 팔아버렸네. 즉 갑이 소유권을 회복했어요. 그럼 을은 기다렸다가 다시 갑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걸 운이 좋을 때. 아시겠죠? 저 그게 어디 있는지 어디 있을 낀데 한번 찾아봐라. 찾는 거라도 해야지. 맨 뒤에 6번에 있네요. 19페이지. 맞죠? 소유자 갑이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에 완성자 을은 기다렸다가 갑에게 취득시효 주장해서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운이 좋을 때. 그 다음 지독할 때는 거기입니다. 18페이지 동그라미 4번. 지독할 때. 자, 여기 봅시다. 자, 지금 23년 차에 병으로 소유자가 바뀌었죠. 그리고 병으로 바뀐 때부터 지독하게 점유를 다시 시작합니다. 옆에서 말리고 야단입니다. 나라 하면서 계속 뭐 합니다. 계속. 오늘은 뭐 할 일도 끝까지 안 가보죠. 자, 우리. 최소한 43년 이상 점유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소유자 병으로 바뀐 다음에 20년 이상 점유해서 취득시효 요건을 갖춰버렸어요. 그러면 을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소유권을 찾아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를 2차 취득시효 또는 재취득시효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4번입니다. 4번. 자, 4번의 기억을 지금 했거든요. 근데 니은은 지금 아직 보지 마세요. 니은은 너무 어려워요. 니은은 빼라 우선. 어떤 사람은 빼라 한 것만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또 오고 또 뺄까요 하면서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다 했고 안 한 게 이제 좌측에 1번에 5번입니다. 5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자, 땡 앞으로. 자, 여기 보세요. 요 그림에서 그대로 적용할 테니까 지금 갑이 23년 차에 병으로부터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갑이 병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 23년 차에 저당권자가 됐습니다. 그럼 저당권자가 돼도 완성 후 등기를 했죠. 그리고 완성 후 승계이기 때문에 을은 이 저당권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이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을이 최종적으로 이전 등기를 했어. 그럼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그럼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저당권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저당권의 부담을 안고 소유자가 됩니다. 그러면 위험하죠. 그래서 을은 요걸 없애고 싶단 말이야. 없애고 싶다고. 그래서 없애려면은 요 채권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채권이 없어지려면은 채무자가 갚아야 채권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갑이 안 갚아요. 그래서 을이 갑을 대위해서 갚아버립니다. 대위 변제. 아시겠죠? 그러면 을이 갑을 대신해서 병한테 갚아서 저당권을 소멸시키고 안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을이 갑을 대신해서 갚아줬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내가 갚은 돈 내놔라 이래 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을이 만약에 갑의 이익을 위해서 대신 갚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의 이익이 아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왜? 요게 없어져야 안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맞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대위 변제를 했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돈을 내라 이래 못해요. 돈을 내라 못한다는 말을 표현하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6번 남았네요. 6번이 무슨 말이냐.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갑하고 을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자, 갑은 원래 소유자, 을은 완성자입니다. 완성자. 자, 그러면 거기 누가 건물을 지었다 돼 있습니까? 읽어보세요. 6번. 담장을 누가 지었다? 땅 주인이. 자, 여기 보세요. 요 갑이라는 사람이 23년 차에 담장을 이렇게 설치했다 이 말입니다. 담장 설치.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자, 원래 소유자고 완성자고 붙으면 항상 누가 이긴다? 완성자가 이깁니다. 그러면 갑은 여기에 원래는 담장을 만들면 안 돼요. 왜? 을은 소유자는 아니지만 강력한 완성자입니다. 조만간에 등기만 하면 소유자가 될 사람이야. 그래서 갑은 원래는 담장을 설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되는데 했기 때문에 완성자 을은 철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철거 청구는 할 수 있는데 물음이 뭐냐?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을은 소유권에 기해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X. 점유권에 기해서 이래 된다. 소유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 19페이지 부합 보겠습니다. 부합. 자, 1번은 참고하시고, 그 다음 2번에 유류 저장 탱크, 정화조는 토지에 부합한다. 부합은 하나가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탱크나 정화조는 토지에 부합. 자, 3번 읽어보세요. 3번은 기출입니다. 자, 땅 주인이 누구예요? 땅 주인이 을이죠. 그죠? 또 누가 갑하는 사람 있다. 조심해라, 조심. 땅 주인이 을이고, 갑은 임차인이죠. 임차인입니다. 이렇게. 근데 임차인이, 그죠? 땅 밑에 뭐를 했단 말입니까? 유류 저장조. 네, 유류 저장 탱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원래는 유류 저장 탱크는 토지에 부합하잖아요. 그럼 땅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게 맞단 말이야. 근데 예외적으로 만약에 임차인이 정당한 근거로 저장조를 매수를 했다면 매수한 자 소유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갑은 그냥 매수를 했습니까? 임차권으로 매수를 했습니까? 임차권. 이게 정당한 근거로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임차인은
땅을 빌려서 정당한 근거로서 땅에 묻었기 때문에 땅 주인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임차인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임차권에 기초하여 저장조를 매설한 것이므로 저장조는 설치자인 임차인 소유에 속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4번은 정축은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간단하게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걱정하지 마라. 이거 하고 쉽게. 왜냐하면 선생님이 무식하게 학생들이 지금 빨리 심한 데 기는 과제를 삼뭐 이러면 선생님 눈치가 없잖아요. 그죠? 눈치가 있어야지. 그 미리 정사 안정을 위해서 예고를 해주잖아. 이거 하고 쉽시다. 자, 임차인이 여기다 정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정축.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정축을 하면 원칙은 요 기존 건물에 부합해버려요. 하나가 돼버려. 그래서 갑이 소유합니다. 원칙은. 근데 특별한 경우에는 부합이 되지 않고 독립이 되거든요. 독립이 되면은 정축한 을이 소유합니다. 이렇게. 자, 독립이 되려 하면은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건물로서 독립성을 가져야 되고 하나는 정당한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정당한 권한은 주인의 허락을 받고 정축했다. 독립성은 구조가 독립이다. 기능상도 독립이다. 그러면 을의 소유가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자,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구조뿐만 아니라 기능, 즉 구조상 독립, 기능상 독립이 되면 그죠? 그때는 별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 말은 부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임차인의 소유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정축하여 소유하는 의사 그거는 떼버려도 돼요.